자, 이번에는요. 한명숙 전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명숙 재조사를 꺼낸 슈퍼 여당. 그러니까 의석수가 굉장히 큰 여당. 뭐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죠. 민주당과 검찰 정면 충돌 양상이다. 자, 여당과 검찰 이미 여러 번 충돌했는데 또다시 이 사안으로 충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고 한만호 비망록 공개. 이게 이제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세워 김태년 원내대표 한 사법농장, 여기서 보면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사법농장 피해자다. 추미애 장관. 여당 조사 요구에 공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게 무슨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새 증거인 것처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이 비망록이 다 법원에서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또 그러냐.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사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뭐 뇌물수수 사건, 정치자금위헌법 사건 이런 거는요.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재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15년 8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가 확정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아주 보겠습니다. 강압수사 사법농단 피해자 한명숙 사건 재수사 띄우는 여당.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었죠. 역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한만호 비명록 관련해서 이 보도가 개의가 됐다. 그런데요, 이 여당의 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 개혁 드라이브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검찰은 법원에서 이미 허위 판단한 증거인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건가?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이 한 예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권에서는 이거 뭔가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 분위기는요.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반면에 검찰에서는 이제 와서 다 결론이 난 걸 왜 문제 삼는 건가?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찬일 교수님께 같은 질문 좀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생각, 민주당의 어떤 의도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를 좀 해석해 달라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친노의 데모잖아요. 데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예? 신앙에서도 정신적인 어머니를 데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노의 어떻게 보면 그 큰 어른이죠. 올해 77세지만 그동안에 계속 활동을 해왔으니까 2015년에 한명숙 전 총리가 형 확정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에 이어서 법원도 정치화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177석을 이번에 선거에서 얻었고 하니까 친노 데모를 바로 세우겠다는 거죠. 바로 세워서 이 면죄부를 줘서 이제 좀 있으면 특별사면도 하겠죠. 뭐 8.15 특별사면도 저는 겨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바꾸겠다 이런 건데 3심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했던 거를 다시 번복한다. 또 일부 친여 매체 언론에서 나온 거를 법무부 장관, 원내대표, 이 실세 친문 의원들이 일제히 또 발맞추고 나선 거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는가. 자칫 오만으로 흐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시에 재판정에서도 검찰이 제출했던 그 한 그 사장
한 씨끼리 재판이 붙었어요. 예. 예, 한명숙 씨도 한 씨고 예, 그 예. 했던 한 씨예요. 예, 예.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다 알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 비망록이 이미 이제 법원 내에서 그렇죠. 검토가 된 검찰이 거거든요. 제출한 거예요. 예. 그 허위 증언했다고 예. 재판도 여러 번 받은 그분 거를 이제 와서 예. 다시 잘못됐다 이거 하는 거는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자칫하면은 인간의 2대 죄가 오만하고 나태잖아요. 예. 오만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나모리 가지오 그 일본 교세라 회장이 그런 예. 일에서 경영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소선은 대악과 닮았고 대선은 비전과 닮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소선 한명숙에 대한 작은 착한 일이 예. 잘못하면 대악 민주주의를 흔들릴 수가 있죠. 대선 크게 좋은 일은 예. 비정해야 된다 이거죠. 한명숙도 잘못한 거로 놔두고 지금 잘할 거로 생각해야지. 예. 우리 옛날에 대법원 재판한 것까지 다 잘못됐어. 예. 우리는 지순지결에 지고 한 우리 인맥이야 이렇게 예.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물론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예. 다시 재판해야죠. 예. 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냄새가 물씬 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박창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의 저런 어떤 입장 표명을 좀 냈어요. 여권 차원에서.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인물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가 배경에 있다고 보십니까? 21대 국회 예. 개원을 앞두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예.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예. 그렇고요.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도 어떤 개혁의 이슈, 개혁의 아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이완돼 있죠. 작년에 그렇게 싸우면서 통과시켜놨던 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예.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야 돼요. 그러려면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데 예. 지지층들이 가장 좀 안타까워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한명숙 사건이거든요. 사실 2015년 판결 나올 때부터 사실은 지금의 여당 쪽 분들에서는 안타까움이 참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도 뭐 거의 한명숙 전 총리가 다 이기고 있는 선거였는데 검찰의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구속되고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선거가 뒤집어지는 이런 뭐 그 결과가 있었다라고 당시에 지지층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층 결집 효과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공수처를 이제 세우기 위한 예. 속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호를 변경한 거고 그동안에 조금 이제 전선이 흐려져 있었는데 검찰 개혁에 그다음에 사법 개혁의 목소리를 특히나 이제 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 협박, 회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그리고 5만 달러 처음에 예. 한명숙 전 총리가 예. 문제가 된 거는 5만 달러였어요. 처음에는 5만 달러에 이겼죠. 그렇죠. 근데 이 5만 달러가 무죄가 나오니까 예. 결국은 정치자금법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주체가 또 그렇죠. 건네줬다고 주장이 됐던 돈들이에요. 그렇죠. 또. 이것도 별건 수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의 대표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욕을 먹었던 비판을 받았던 핵심적인 그런 회유 협박 그다음에 별건 수사, 정치 개입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21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여권이 좀 전열을 다다듬고 어떻게 보면은 의지를 좀 불태우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현 교수께서 방금 표현하신 벌건 수사란 표현은 아마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그런 인식이 있다는 정도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민감할 수가 있어요. 검찰 쪽에서는 또 그거에 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면은 여당 원내대표가 한명수 전 총리를 어제 피해자라고 규정을 한 셈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평가가 갈릴 수 있는데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여당 한명숙 구하기 대법 유죄 판결을 흔드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비판적으로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을 달려 있는데 여기 요 아랫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건데 증거 갖춰 재심 신청하면 될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라는 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법원 관계자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혹 제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새로운 증거의 등장입니다. 자, 그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이 비망록이 과연 새로운 증거일 수 있는가 없는가. 범위를 좁혀보면요. 쟁점이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정우택 부위원장은 법조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심이 되려면 새로운 증거 또는 이제 아마 기존의 증거라든지 뭐 기존의 증언이 위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증거가 위조됐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망록은 아마 그전에 재판에 제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것만으로는 아마 새로운 증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는 아마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재판이 저는 아마 서울시장 선거를 뒤집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선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50,000 수사가 있다가 그게 이제 무죄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이 사건 수사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줬다 그랬는데 1심에서는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럼 보통은 2심에서 그 증인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봐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바꿨느냐.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2심에서는 증인 다시 안 불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어찌 보면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에 드러났지만 이 당시에 쟁점이 상고법원을 설치할 건가 말 거였는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많은 법조인들은 그 당시에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파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3억과 6억이 갈렸습니다만. 그런데 어찌 보면 판결을 났습니다. 그 당시 아마 상고법원 이것 때문에 빨리 판결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1차적으로 이 선거 수사 왜 어찌 보면 검찰이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은 선거를 앞두면 웬만하게 수사 안 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수사하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선거에 개입 여지가 있어서. 그럼 왜 그 당시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심 여부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재심이라는 건 말씀대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에 따라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수사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그런 거를 어떻게 재심으로 발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아마 뭐 과거사비라든지 검찰 법무사의 과거사위 같은 데서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수사의 의도라든지 이런 걸 밝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심 부분은 지금 비망록 갖고는 안 되겠지만 그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부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여당의 시각은 이 사안을 검찰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 총선 전에 이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던 건 뭐냐면 아까 윤영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심의 여경이 작동하는 것처럼 대중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총선 직전에 아마 꺼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총선 직후에 물론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시작된 것처럼 그 형식은 진행됐지만 총선 직후에 터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총선 전까지의 구도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시스템적인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 유불리, 특정 판결이나 특정 수사에 대한 유불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검찰이 수사했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검찰의 잘못을 취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지극히 논리적인 싸움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안사안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럼 제도를 완성시키고 나서 끝난 것이냐? 왜냐하면 공수처장만 뽑으면 제도는 사실 완성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장 성격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일련의 사태들을 보니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또는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과거에 진행됐던 수사나 아니 과거에 진행됐던 재판에 대해 가지고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 그들한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어차피 입법부의 권한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싸우는 모양새를 마냥 보일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지금 검찰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휘두르면서 지금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거는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의 연장선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지금 여당이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여야의 대립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어제 이렇게 국회에서 모습이 좀 보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